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 오래 앉아 계셔서 괜찮으세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나라는 상품으로 미국 시장 진출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이 커리어의 고민이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 창업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욕구의 끝단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실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에 대한 선택인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 선택한 경로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how에 대한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 커리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포트로직스라는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의 미국 법인장으로 있는 제니퍼 조라고 합니다. 포트로직스는 변화가 더디었던 국제 물류 산업에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화와 업무 효율화, 그리고 물류비 절감을 선도하고 있는 테크 물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물류 스타트업의 법인장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커리어 여정을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학부에서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물류 아니고 물리요. 네, 피직스를 전공했는데 굉장히 물리 이론에 심취했던 진지한 물리 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도 열심히 해서 제 노트가 이제 뒤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본실에서 많이 복사가 돼서 족보가 될 만큼 굉장히 성실한 물리 학도였고요. 그다음 이제 박사학위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쯤 되니까 물리 이론보다는 조금 더 산업적 접점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돼서 바이오메디컬 피직스라는 전공으로 박사학위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이오메디컬 피직스는 물리적 원리를 의료계에 적용하여 진단 장비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분야가 이렇다 보니까 학계 자체가 헬스케어 비즈니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런 진단 장비의 상업화, commercialization and business 쪽으로 관심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이제 기나긴 박사학위 이제 끄트머리쯤 이르렀을 때 또다시 한번 제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이제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때만 해도 라떼만 해도 두 가지 갈림길이 아주 흔했어요. 하나는 아카데미에 남아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 R&D로 가서 연구직을 한다. 요 정도 두 가지 패스만 있었던 시절인데, 이때 이미 제가 이제 진단 장비의 상업화, 비즈니스 쪽으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패스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멘토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커리어에 대한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커리어 카운셀러들이 진로 상담을 해줄 때 고려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그 사람의 관심, 다른 하나는 그 관심을 받쳐줄 능력,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잡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멋지게 생각하느냐,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직업적인 추천을 해줬는데, 여기는 커다란 맹점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관심이 계속 바뀐대요. 저기서 제가 그 구절에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여 년의 아주 짧은 삶을 살면서도 제 관심이 물리 이론에서 산업적 접점이 있는 약간의 이미징 장비 쪽으로 변하고, 이제는 비즈니스 쪽으로 그 관심이 쉬프트되고 확장이 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잡을 고를 때 매일매일, everyday, day in, day out, 네가 매일매일 수행해야 할 펑션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네 성격적인, 변하지 않는 성격적인 거랑 핏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교육적 백그라운드는 네가 일할 필드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필드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different types of jobs들이 있는데, 그때 그 잡 펑션은 네 성격에 꼭 맞는 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제 멘토를 찾아다녔는데, 저에게도 이런 요다 같은 인생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학회에서 만났던 많은 이제 이런 대선배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이제 교과서에 이름들이 다 실리는 분들이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이미징 장비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노벨상 후보에 올라야 된다 이런 말이 들리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분은 뭐 모델링을 너무 잘해서 이분의 이름이 모델링의 이름이 된 이런
학계에서 academically proven 된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또 연쇄 창업자였습니다. 다들 창업을 하셔서 그 대기업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엑시트를 하셔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시고 그 부로 맨션에 살면서 그 스포츠카를 막 컬렉트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가로서도 성공한 분들이셨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분들이 제가 박사학위가 마칠 때쯤 이제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니퍼, 너에게는 두 가지 특장점이 있다. 하나는 you're very engaging.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second, you're very authentic that your people trust your words.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진실성이 묻어나서 신뢰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의 특장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사업 개발을 해주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퍼를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되돌아보건대 이때의 결정이 제 향후 15년 정도의 커리어를 쉐이핑하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 이후로 제 커리어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발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tech startup, 다른 하나는 business development. 이때 제가 조인한 회사가 굉장히 극초기 단계 회사였기 때문에 뭐 세일즈 채널도 없고 디스트리뷰터 같은 것도 없어서 정말 다양한 문화권, 미국, 아시아, 유럽 할 거 없이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화권의 분들과 출장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미팅을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는지, B2B 미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위닝할 수 있는지, 문화권에 따라서 미팅 중에 해야 할 말과 더 중요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지 등 실전에서 이런 비즈니스 경험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인했던 회사는 결국 엑시트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현금화돼 보는 그런 값진 경험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작은 의료 이미징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사업 개발이라는 펑션을 유지를 하면서 분야가 조금씩 확장돼 갑니다. 디지털 헬스, 스마트 에너지, 배터리 등 조금 더 시장성이 큰 방향 쪽으로 제 커리어는 계속 발달을 해 나가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창업 붐이 일면서 한국의 창업가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하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Product Market Fit and Go-to-Market Strategy를 다루는 그런 컨설팅 잡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 지역과 LA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 비치 지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리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펑션을 계속 보면은 사실 분야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스타트업 사업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했던 그 코어 펑션이 뭐냐 하면 초기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시장 반응을 살피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이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사업 개발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력과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미팅 와중에 이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네게티브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문화적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직관력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미국 문화에 어플라이되는 그런 어떤 업무 태도에 대해서 몇 곡지만 쉐어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너 속의 코너로 미국에서 먹히는 이기는 업무 전략이라고 뽑아봤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만 날이다. 이거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트워킹을 할 때마다 저에게 되뇌이는 말입니다. 오늘만 날이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인맥 사회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레주메만 보면 이 사람의 이력을 보는 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인퍼슨 네트워킹을 통해서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우선 채용이나 투자의 고려 대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킹의 기회를 정말 꼭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근데 네트워킹의 기회가 내 편의에 따라서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저에게 되뇌었던 말이 오늘만 날이다라고 해서 최대한 저는 맞췄고요. 또 네트워킹을 하다가 얘기가 굉장히 잘 풀려서 막 진도가 막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의 끝까지 남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not about what you know, but who you know. 내가 무엇을 아는지보다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고
The who you know matters, but who knows you matters more.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지도 중요한데 나보다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트워킹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은 스포츠다. 적극성의 나라, 허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에 가깝고 그래서 많은 정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있지만 미국은 상대방의 의도를 함부로 어수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문화입니다. 요청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거절에 내가 취약해지죠. 그래서 거절에 대한 맷집이 필요한데 이때 이 거절을 되게 퍼스널리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허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거절은 스포츠다. 약간 제가 이제 제 포지션이 거절에 굉장히 취약한 포지션인데 거절은 스포츠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항상 임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할 때 팁이 있는데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작게 잘게 쪼개서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게 쪼개서 요청을 했을 때 1번 들어주기가 쉽고요. 2번 거절하기도 쉬워요. 그럼 거절하기 쉬운 게 왜 좋으냐면 이게 기껏 빌드해놓은 릴레이션십이 너무 요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면 답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흐지부지해지고 다시 디벨롭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거절을 당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서 그 사람이 다음번에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정통성이 뭔데?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해봤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멘토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 지금 창업을 했는데 다시 취업 전선에 더 뛰어들어야 된다. 아니면 피벗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런 느낌이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자기의 삶의 그 경로가 바뀌는 게 문제가 된다고 느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삶의 어떤 계기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경로가 바뀌는 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일관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 경로가 바뀌게 되었을 때 그 계기가 뭐고 새로운 관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설득력 있게 그 경로가 바뀌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커버레터입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경로에 대한 내 결정이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력은 기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 이건 직관적으로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Hard skills get you hired, but soft skills get you promoted. 그래서 나의 테크니컬 스킬로 내가 어떤 기회가 왔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그 기회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이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영어에 너무 포커스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어떤 에너지로 전달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실전에 가시면 내 영어가 어떻게 들릴까 그만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많이 커트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 현재 실리콘 비치라고 불리우고 있는 LA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특징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diversity, 다양성이에요. 정말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LA에는 큰 항구가 있어서 옛날부터 수출입 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할리우드와 각종 글로벌 게임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이런 다양성과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과 테크 스타트업들이 LA로 막 몰려오면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이은 차세대 테크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테크와 접점이 없었던 산업에까지 테크가 접목이 되면서 뷰티텍, 푸드텍 같은 단어들이 이제 커먼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포트로직스도 앞단에서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뒷단에서는 tech driven 된 product and process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건대 제 커리어는 줄곧 텍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지만 이제는 물류 산업에도 테크의 접점이 생겨서 제가 포트로직스의 미국 법인장으로 조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이 링크드인으로 연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퍼 조였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